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서 오프닝 멘트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는 코너 중에 하나, 바로 엄경영의 촉인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으로 향후 정부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막막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28일이죠, 28일 맞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네. 거부권 행사에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제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의 거부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거의 정점을 향해서 또 뭐 돈이 아예 없진 않을 텐데 또 이 좀 약간 촌스러운 그런 이제 패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짠한 이미지를 만들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도 보면 막 당내에서 계속되는 그런 어떤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 거의 말을 안 해요. 아예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아니면 이제 처절하게 맞는 거죠. 네, 계속 두들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의 그런 공세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세론을 더 키워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작년 전당대회,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출범했을 때는 좀 다르거든요. 그때는 이제 윤심이 통했지만 이번에는 아마도 이미 윤심이 통하기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사실 제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면 예전엔 전 그랬어요. 뭐냐면 그 이미지도 소모가 되잖아요. 정치인 이미지도, 뭐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이 텀을 좀 뒀다가 다시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제가 생각이 좀 바뀐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진짜 좀 아주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또 검찰 출신이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좀 진작 나가서, 예? 그 검사 출신이라는 그런 얘기가 안 들릴 만큼의 시간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 구도는 대략 그 여권이나 야권이나 반윤석열 내지는 비윤석열의 전성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과 일체화, 그러니까 동조화돼서는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별로 지지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은 또 1차 윤한 갈등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총선도 비교적 선전을 해서 개헌저지선을 방어했잖아요. 또 이런 이제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선거 이후에 이제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서 보수층이 별로 동의 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책임론이 대두되니까 오히려 보수층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더 지지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 역학 관계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게 되면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통해서 저는 승부수를 던질 거로 봅니다. 근데 그게 제가 소장님, 일반적으로 지금이 원래 정권이 힘이 제일 셀 때 아니에요? 과거 정권 보면은, 네? 그렇죠. 2년 정도 넘어갈 때. 아니, 제 기억으로는 그 이명박 정권 시절에 초기에 광우병 파동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 지금은 잘 나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야 또 중간에 그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지지율을 회복하게 굉장히 됐죠. 거기에 대한 평가는 높게 평가받아도 훌륭하죠,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뭐 잘한다 이런 평가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국면은 굉장히 이제 보수도 위기 국면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재명 조국 대항마로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최근에 보면 뭐 직구
논란이라든지. 아니 그런 거는 사실 조금 더 신중하면은 이런 논란이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직구는 보수 정권과 보수 정당의 일종의 정체성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유무역, 예, 또 그렇죠. 이제 소비자 어떤 그 선택권 이런 예. 것들이 있어서 일종의 정체성하고 연관이 돼 있고요. 그리고 2030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막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롯한 잠룡, 이른바 빅셔틀이 다 동원돼서 이제 참전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보면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 싸움이에요. 질문. 네. 원희룡 전 장관은 조용해요. 왜 그럴까요? 원희룡 전 장관은 지금 이제 아마도 이게 친윤과 비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지 않을까. 본인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예. 그리고 이제 이 전당대회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한다면 당선 가능성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친윤과 비윤 사이에 갈등하고 있다, 방황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근데 소장님께서 좀 아까 아무래도 윤 대통령과의 어떤 이 호흡을 같이 하면 그만큼 손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은 두 분 다 그러고 보니까 다 시장이네요. 두 분은 왜 윤 대통령을 좀 이렇게 쉴드 쳐주는 듯한 그런 언급을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홍오 두 분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일단 그 차기 가능성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쳐내야 본인이 이제 차기 그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옹호를 통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지지를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을 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건 이제 빗나간 거죠. 오히려 두 사람의 이미지만 훼손되고 한동훈 대세론만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네. 그 국민의힘 백선 언제 나와야 될 것 같으세요? 국민의힘 백선은 조정훈 위원장이 여기도 가끔 나오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조정훈 위원장이 약간 좀 그 사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는 사람 다 사심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사심. 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과 그러니까 가까운 관계를 이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친윤 당 대표를 목표로 설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철규 의원이 밀어준다는 소문도 널리 퍼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 때문에 이제 책임론 갖고 백서 논란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일단 그러니까 조정훈 위원장이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백서는 조만간 나올 거로 봅니다. 백서가 나와야 전당대회 일정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6월 달에는 먼저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가능하면 나와야죠. 그러니까 나와야 이제 전당대회 룰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또 어떤 식으로 어떤 컨셉으로 전당대회를 칠 것인지 이런 것이 이제 결정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6월 중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 사실 원래 백서가 7, 8월에 보통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7, 8월에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위기 국면이라서 위기니까. 그러니까 이겼으면 국민의힘이 죄송한 얘기지만 위기가 아닐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의 그 위기가 늘 상기가 그렇죠. 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죠.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황우여 대표, 황우여 비대위원장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그러니까 실세 당대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비대위원장이 되면 일종의 당대표인 거잖아요. 당대표죠. 네, 그래서 이 당대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욕이 너무 과하면 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 준비라든지 이 당의 성찰, 쇄신, 혁신 이런 데는 조금 소홀해질 수 있죠. 저는 그런 면에서 한 C학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더라고요. 이야, 정말 모처럼 정치인이 나왔다. 지금 사실 투사는 많아요, 지금 정치권에. 예? 근데 정치인이 없다라는데 황우여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딱 나오시니까 정치인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무난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MB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도 만났죠. 또
뭐 최근에는 이제 오늘 나온 보도인데요. 당정대 협의, 뭐 정책 협의 이런 것을 매주 일요일 하겠다. 그러니까 무난하게는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무난하게 해서 이게 개선될 여지는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총선 그 패배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제 윤 대통령과 정부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지적해야 A학점을 줄 수 있죠. 알겠습니다. 뭐 진짜 우리나라 정치는 참 고마워요. 뭐 이 계속 얘기 뭐 1시간 하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도 일이 많으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